태극전사들의 월드컵 본선 진출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주장 손흥민의 축구대표팀 식구들을 위해 소고기 파티를 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입니다. 20일 스포츠동아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은 지난 8일 대표팀 저녁 식사를 겸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축하 회식을 직접 주최했습니다. 대표팀이 6일 바스라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라크와의 최종 예선 9차전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해 11회 연속 통산 12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직후의 특별한 이벤트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26명의 대표팀 선수들을 포함해 코치진과 지원 스태프, 대한축구협회 직원들까지 총 6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약 2천만 원의 비용이 나온 이 회식은 손흥민이 전액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틀간의 외박을 마치고 경기도 고향 소재 호텔에 재소집해 쿠웨이트전 준비를 시작한 8일, 손흥민은 먼저 홍명보 감독에게 회식을 허락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구협회가 선수 26명만을 위한 식당을 예약했으나 손흥민이 대표팀과 동행하는 모든 구성원과 함께 나누길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은 언제나 태극마크에 진심을 다해왔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에 부름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으로 응답했는데요. 부상으로 뛸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A매치를 건너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소속팀보다 국가대표팀이 항상 우선이었고 대표팀에서 보내는 시간마다 온 마음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2010년 12월 시리아와의 평가전에서 A대표팀에 데뷔한 손흥민은 지난 10일 쿠웨이트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10차전까지 15년 동안 134경기를 소화하며 51골 2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차범근, 홍명보 각 136경기에 이은 출전 횟수 3위, 차범근의 58골에 이은 득점 2위의 기록입니다.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1만 365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비며 이룬 성과입니다. 손흥민의 진가는 개인 기록을 넘어 팀워크에 있는데요. 그는 처음 A대표팀에 발탁된 후배들에게 먼저 다가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6월 최종 예선을 앞두고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은 전진우에게는 내가 넣은 모든 골을 봤다며 따뜻한 말로 긴장을 풀어주었다고 전하며 축구팬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집기간 생일을 맞은 동갑내기 문선민과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별도로 식사하며 축하해줬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말 멋진 대한민국의 주장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맨체스터 시티 이적 가능성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충분히 논리적인 기반 위에 가능한 시나리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유럽 축구계의 흐름과 손흥민의 커리어 상황, 그리고 맨시티의 전력 구성과 필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양측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이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 손흥민은 매우 매력적인 자원입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항상 지능적인 움직임과 빠른 전환, 높은 전술 이해도를 갖춘 선수를 선호해왔고 손흥민은 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선수입니다. 특히 손흥민은 왼쪽 윙뿐만 아니라 중앙 공격수, 오른쪽 윙까지도 소화 가능한 멀티 자원이기 때문에 도쿠, 포든 등 기존 선수들과 조합을 달리하며 다양한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리 케인과의 호흡에서 보여주었던 연계 플레이 능력은 홀란드와의 조합에서도 큰 시너지를 기대하게 합니다. 이적료 측면에서도 희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계약 기간이 2025년까지로 알려져 있으며 만약 토트넘이 재계약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손흥민 본인이 우승에 대한 강한 열망을 나타낸다면 구단이 그의 의사를 존중해 적절한 이적료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30대 초반의 선수에게 천문학적인 이적료가 붙기 어려운 만큼 맨시티 입장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인 금액으로 월드클래스 윙어를 영입할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셈입니다. 또한 손흥민의 커리어적 측면에서도 이적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개인적으로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월드클래스 입지 등을 이룬 상태이며 이제는 우승이라는 커리어의 마침표를 찍고자 하는 시점입니다. 맨시티는 EPL, FA컵, 챔피언스리그 등 다수의 트로피를 매 시즌 경쟁하는 팀이며 그 안에서 손흥민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면 이는 선수 본인에게도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구단 간 관계 역시 유연하게 풀릴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 해리 케인의 이적 불발로 인해 맨시티와 토트넘 간의 거래는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는 당시 케인의 계약 상황과 시장 가치 그리고 다니엘 레비 회장의 고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만약 손흥민의 의지가 분명하고 이적료 조건이 맞는다면
토트넘 역시 재정적 이익과 전력 재편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이적을 고려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축구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적이 자주 발생합니다. 리오넬 메시의 바르셀로나 이적, 호날두의 복귀, 케인의 바이에른 뮌헨행 등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된 사례는 많습니다. 손흥민의 맨시티 이적 또한 그런 빅딜 중 하나로 성사된다면 이는 단지 한 명의 이적이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전체의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뉴스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손흥민의 맨시티 이적은 단순히 팬들의 상상이나 루머를 넘어서 실현 가능성을 가진 시나리오로 충분히 바라볼 수 있으며 당사자들 간의 의지와 조건이 맞아떨어진다면 그 실현은 생각보다 가까운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한편 프랑스의 거함 파리 생제르맹 이적설도 불붙고 있는데요. 프랑스 언론 푸실은 손흥민은 6월이면 토트넘과 계약이 만료된다. 그는 PSG의 공격을 강화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로 간주된다. 손흥민의 PSG 이적설은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장 적합한 링크일 가능성이 크다.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을 열어뒀다. 손흥민과 거의 4년 동안 협상한 PSG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 PSG는 그의 능력은 물론이고 라커룸에서의 프로다움을 좋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푸실은 토트넘은 지금까지 PSG의 구애를 거부했다. EPL 무대를 선호해왔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영국을 떠나 새로운 경험을 할 수도 있다. PSG와 손흥민의 논의는 긍정적이다. 구단은 몇 달 안에 합의를 마무리하길 바란다. 이 경우 이강인을 활용할 수 있다. 이강인이 손흥민의 합류를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두 사람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서 함께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역사를 만들었다. 다만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의 까다로운 심경을 사로잡을 만한 재능을 갖춘 선수를 영입한 셈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국 매체 쓰리어드민의 아담 디킨슨 기자는 손흥민과 주앙 팔리냐의 트레이드를 추진한다면 토트넘 호스퍼와 바이에른 뮌헨 양측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디킨슨 기자는 토트넘은 다시 한번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새로운 수비형 미드필더가 필요하며 팔리냐는 목표에 부합하는 완벽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다른 매체 보도에 따르면 팔리냐는 현재 매물로 나온 상태입니다. 그는 런던 복귀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적료는 최대 3천만 유로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최근 두 번의 여름 이적 시장에서 도미닉 솔란케와 모하메드 쿠두스 등을 영입하며 많은 돈을 지출했고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의 목표는 팔리냐이지만 영입할 만한 자금 여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기존 선수를 바이에른 뮌헨으로 보내는 스왑딜을 통해 이적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팔리냐 영입을 위해 트레이드할 만한 선수로 손흥민을 언급했습니다. 디킨슨 기자는 손흥민을 바이에른 뮌헨으로 보낸다면 그는 해리 케인과 파괴적인 파트너십을 다시 한번 구축할 수 있는 훌륭한 후보다. 바이에른 뮌헨은 최근 왼쪽 공격수인 르로이 사네와 결별했으며 니코 윌리엄스 아틀레틱 빌바오 영입에도 실패했습니다. 게다가 토마스 밀러도 팀을 떠났습니다. 손흥민은 사내의 공백을 메울 수 있으며 밀러의 리더십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과거 독일에서 활약했습니다. 함부르크 유소년 팀에서 성장했으며 바이어 사 레버쿠젠에서 주전으로 활약한 바 있습니다. 라며 손흥민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바이에른 뮌헨의 미드필더인 팔리냐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국적의 팔리냐는 강력하고 정확한 태클, 중원에서의 적극적인 몸싸움 등 다양한 능력을 두루 갖춘 선수입니다. 그는 자국 리그의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프로 데뷔한 뒤 2022년 가치를 인정받고 프리미어리그 풀럼에 입단했습니다. 그리고 풀럼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2022년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태클 1위를 기록했습니다. 팔리냐 선수는 뛰어난 기량을 바탕으로 2024년 독일 최강팀인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습니다. 그러나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올여름 이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시즌 초반 임신한 아내를 두고 구단 직원과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경기 외적으로도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토트넘이 팔리냐 선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킨스는 토트넘의 로드리고 벤탄쿠르 선수는 잦은 부상과 손흥민 선수를 향한 인종차별에 따른 징계 등으로 지난 시즌을 정상적으로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태클러였던 팔리냐 선수의 영입은 토트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올여름 팔리냐 선수를 영입할 만한 자금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토트넘은 작년부터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앞서 쿠두스 선수를 거액에 영입했고 모건 깁스 마이너스 화이트 선수 역시 많은 돈을 투자해 영입하려는 상황입니다. 비록 깁스 마이너스 화이트 선수의 영입 과정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 협상이 전면 중단되었지만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출전에 대비해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킨스는 팔리냐 선수의 이적료를 확보하는 대신 손흥민 선수를 활용하여 영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